네, 최근 광역버스 이용 수요의 증가로 출퇴근 시간 초과 승차와 입석 인원이 급증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부 노선의 버스가 증편됐는데요. 이도영 차운대 연구교수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경진 여객 파업이 좀 일시 중단됐습니다. 입석 승차 금지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경진 여객 노조 측에서 전면 파업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 날이죠. 12일 날 바로 운행을 재개를 하면서 일단 운행은 정상화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하지만 사측과의 임금 협상, 단체 교섭을 앞두고 이제 준법 투쟁이라고 하죠. 입석 금지, 즉 입석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투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시민들이 출퇴근길에 불만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광역버스 내 입석 금지는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정부에서 예. 시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해서 시행했던 정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시민들이 더 불편해지고 교통 혼잡을 우려한다고 하면서 시행 한 달 만에 폐지된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 입석으로 출퇴근했던 도민들이 2만여 명이 넘는 상황이다 네. 보니까 현실적으로 무리한 상황이 있었다.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시간 이상 고속도로를 달리는 광역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안전을 위해서 입석을 허용하지 않는 게 사실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고속도로에는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돼 있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에 맞지도 않고요. 하지만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면서 정부, 지자체가 이를 묵인, 방조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진여객 노조 측에서 이제 입석 금지, 준법 투쟁이라는 카드를 활용해서 예. 단체 교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경진 여객 파업 등과 맞물려서 국토부 쪽에서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입성 문제 어쨌든 해결을 위한 대책이 나와야 될 텐데 어떤 대책이 나왔습니까? 이게 대책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네네. 보니까 경진 여객의 파업과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네. 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이죠. 2019년에는 네. 입석 승객이 한 12,000명가량 대폭 좀 많이 좀 줄였습니다. 지자체와 예. 정부의 노력으로.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재택근무가 늘어나게 되면서 한때는 그 입석 수가 2,000명가량으로 줄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최근 육가산성이라든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가 되면서 다시 입석 승객이 7,000명대로 이제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 수는 이제 점차로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광역버스 입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국토부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죠. 대광위가 이제 경기도와 인천시를 통해서 관할 지자체들과 긴급 대책 협의를 통해서 예. 긴급 입석 대책을 마련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광역버스 57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266회 더 지금 늘리는 확대하는 안입니다. 예. 경기도를 운행하는 4개 노선에는 2층 전기버스를 26대를 신규로 추가 투입하는 내용이고요. 예. 이 중에 이제 경기도와 인천을 합친 내용인데요. 경기도는 42개 노선 221개의 운행이 확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화성시를 운행하는 7개 노선을 비롯해서요. 수원, 용인, 그리고 고양, 남양주에 이르기까지 동네 여러 지역에 광역버스 운행이 확대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정 부분 경기 도민들의 출퇴근길이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일단 증편 그리고 전기 2층 버스 확대 이런 것들로 입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는 어렵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네.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예.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요. 네. 완벽하게 입성 문제가 해소될 거라는 것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동연 지사가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광역버스 이제 노선을 확대하겠다. 예. 그리고 2층 전기버스를 확대하겠다라고 늘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었는데요. 이번 국토부와 대광위 그리고 경기도 간의 예. 대책에 의해서 이런 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경기도가 노력을 하지 않았나라고 그런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광역버스 입사 대책이 국토부가 운영하는 주로 M버스의 증차에 좀 집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가 네. 있습니다. 즉 경기도 소관 일반 광역버스에 대한 증차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좀 적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경기도가 관할하는 이제 광역버스 내에서 일정 부분 증차 운행 횟수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입선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경기도에서 광역버스 증차를 통해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광역버스는 지금 경기도가 일반 시내버스와 다르게 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고 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가 예산 지원을 통해서 일정 부분 증차라든지 노선 확대가 광역버스는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막대한 예산 지원이 문제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김 지사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은 뭐 노선 확대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8월 중에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좀 내놓기로 좀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도민들의 교통 편의가 최우선이겠죠.